네,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 카페 시간입니다. 김 기자,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? 네. 내년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주도할 기술은 과연 뭐가 될까요? 이 IT 가전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CES 2022가 이제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현재 시간으로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 특히 이번에는 좀 예년과 다른 구성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시장 트렌드의 어떤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. 특히 또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. 네.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떤 점들이 좀 다를까요? 네, 크게 세 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. 기조 연설자, 그리고 또 카테고리, 그리고 전 시장 규모 면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감지가 되는데요. 네. 먼저 기조 연설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특히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로버트 포드 에보트 회장입니다. 에보트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제 생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. 뉴욕 증시에도 좀 상장이 되어 있고 참고로 티커명은 ABT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의 발언을 왜 유심히 좀 들어봐야 하냐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부문의 의료 기업이 CES 기조연설 메인 무대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습니까? 네, 그만큼 CES에서도 또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. CES 주관사인 CTA는 CES 2022 키워드 중에 하나로 또 디지털 헬스를 꼽기도 했거든요.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진료나 디지털 치료 등과 같은 이런 관련된 헬스케어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에보트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나라도 빅3 기술 내년에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거기에 바이오 헬스, 헬스케어가 들어있는데 네. 이게 확실히 앞으로 좀 대세가 되는 건가 봅니다. 네. 그런데 앞서 자료 화면을 보니까 다른 인물 2명, 오른쪽에 2명이 또 있었잖아요. 그들은 네. 누굽니까? 잘 챙겨보셨네요. 네. 이 나머지 2명의 기조 연설자들은 또 워낙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두 번째는 메리 바라 GM 회장입니다. 이 2년 연속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데요. 이번에 이 슬리바도 전기차 세부 사항을 최초로 또 공개할 예정이고요. 이와 함께 전기차 대량 생산과 관련한 어떤 GM의 비전 그리고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참고로 이 지난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CES 기조 연설에서는 GM의 로고를 바꾸겠다,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연설 이후에 GM의 주가가 실제로 좀 크게 좀 뛰어올랐고 또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.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기조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죠. 그 박람회 도중에도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나 보군요. 그럼요. 이게 GM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파격적인 이 발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 주가가 또 움직이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인물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. 삼성전자가 이달 초에 소비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을 10년 만에 통합을 했습니다. 이렇게 통합을 한 게 DX 부문인데 이 부문장이 바로 한종희 부회장이거든요. 때문에 기조 연설에서 이 DX 부문과 관련해서 또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는 AR 스마트 기기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인데 일반 기기와 달리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기조 연설자 리스트업을 이렇게 살펴봤고 네. 또 다른 변화 포인트가 아까 2가지 더 있다고 했는데 네. 카테고리였나요? 네, 카테고리가 맞습니다. 뭡니까? 이게 3개 카테고리가 이번 CES에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. 한번 좀 보시면요. 스페이스테크, 푸드테크, 그리고 NFT 이렇게 3가지인데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스페이스테크, 우주기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. 이번 CES에서는 이 시에라 스페이스의 다목적 우주 비행선, 이 드림체이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주산업 관련 제품과 또 기술들이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. 또 이와 함께 캐논과 인텔, 퀄컴과 같은 기업들이 우주 관련 기술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를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우주 기술 하면 아직까지도 이 뭔 뜬구름 잡는 얘기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다 이 민간인 우주 관광이 이뤄졌던 해입니다. 총 13건이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마존 창업자
자산가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개발 업체 블루 오리진이 이제 쏘아 올린 어떤 민간인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블루 오리진은 약 일주일 전에 올해 3번째로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알렸는데요. 이 블루 오리진이 내년부터 2달에 한 번꼴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 관광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. 한마디로 이제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정말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는 그렇죠. 걸 뭐 볼 수가 좀 있겠는데요. 화성 가겠다는 분도 계시고. 네, 그렇습니다. 요즘 많잖아요. 네, 이게 거의 10분간의 여행이어서 10분 동안 뭐 이렇게 자이로 드롭처럼 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. 이 내년에는 우주 산업의 두드러진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CS2022 스페이스 테크 내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카테고리 중에서 스페이스 테크와 푸드 테크, 그리고 NFT 이렇게 네. 세 가지가 추가됐다는 점 네. 눈여겨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시장의 변화가 있다. 이건 네, 어떤 겁니까? 맞습니다. 여기에서도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전시회에 참가하는 어떤 기업의 부스 크기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를 차지하는 전 시장의 면적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것도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어떤 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CES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섹터로 보고 있다, 높은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. 이번 CS2022에서 전 시장의 면적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가 바로 자동차입니다. 네. 이 자동차 카테고리 하나를 위해서 이번 전시장에서는 거의 킨텍스 1 전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그 크기를 좀 할당을 하고 있는데요. 자율주행 트럭과 전기차, 항공택시 등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총망라하는 제품과 기술이 LVCC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서 공개되고 전시될 예정입니다. 네. 그리고 요즘 이제 이 LVCC는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올해 6월에 완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2번째로 가장 큰 전시장 규모입니다. 네, 이 CES 현장 소식은 저희 기자들도 현장에 직접 가서 네. 아주 친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